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거창군을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조타운을 조성해서 새로운 시가지와 상권을 형성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낙후 지역 개발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 법조타운 조성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거창 군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거창군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법조타운 어떤 점이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고 왜 조성해야만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이홍기 거창군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오늘 이 자리에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선거 전이니까 꽤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년 됐지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어떤 계기로 추진하게 됐습니까? 사업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우리 그 법조타운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다시피 우리 거창읍의 그 성산마을은 현대아파트 또 그 옆에 그 여러 가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하고 연계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축산 관련 악취가 상당히 주거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전에 제가 그 선거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저 악취 냄새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제가 또 불려가서도 얘기도 듣고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 실제로 와서 이제 군수가 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봐도 약을 쓰고 이렇게 해봐도 그 재래식 축사 시절이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 다른 방안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드러내는 소위 이주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파트는 다른 이런 사업들로 가능할까 싶어서 추진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집가도 비싸고 또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채산성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 2011년도 좀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게 그 합천군에서 지금 그 법무부 계획에 교정시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무부의 그 계획을 알아보니까 그 장래에 전국에 그 법원 검찰청이 있는 지역은 다 이 교정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전국에 남아 있는 데가 지금 그 남원하고 거창하고 영동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2015년 후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천군에서 그걸 왜 유치를 하려고 했을까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행정통합 관련 사항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행정통합에 되면은 그 교정시설에 오게 되면은 법원 검찰청도 올 것이다. 그래 되면은 자기들이 그 서북부 경남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성산마을에다가 유치를 함으로써 있어서 결국 하게 돼 있는 걸 먼저 땡겨가지고 함으로써 성산마을 문제도 해결도 하고 그래 하면 되겠다. 그래 판단을 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저희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역기능보다 그런 사항들이고 또 교정시설 하면은 구치소 하면 교도소인데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지역적인 이미지에 대한 것도 이리저리 조사도 하고 전국에 또 우리 경상남도에 그 교정시설에 들어온 시설들의 점검을 다 회복하니까 통영에도 보니까 법조타운에서 구치소로 들어와 있고 또 밀양에도 구치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정시설만 하게 되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 검찰청도 오래되고 해서 같이 옮겨서 타운화해서 함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나 그 지역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11년도 그 당시에 그 우리 그 함양과 합천, 거창 이런 통합 문제 이야기가 조금 있었죠. 네, 행정 통합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합천에서 우리 그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뭐
법조타운이나 뭐 구치소, 뭐 교정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천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걸로 들었거든요. 군수님도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듣고 우리 또 그 일반 사회단체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듣고 이걸 빨리 우리가 그 기계획되어 있는 걸 우리가 빨리 좀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유치위원회도 소위 이제 설치위원회가 이제 구성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 법조타운이 그 타 함양이나 합천에 빼앗길까 싶어서 거창에 그때 추진위원회나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뭐 상당히 참 걱정을 하면서 추진했는 걸로 아는데 군수님도 그 당시 속으로는 내심 땅군에 빼앗길까 싶어서 걱정도 좀 했지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부부 경남의 행정복합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가기관인 법원, 검찰청, 뭐 세무서 이런 기관들이 우리 거창에 있으니까 행정타운이다, 행정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뭐 인구 뭐 유출 문제부터 지역 발전에 큰 재해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재 그 가지리 성산마을에는 몇 가구가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2가구에서 한 70여 분 정도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가구는 그 기초수급 대상자 한 50여 분이 되고 나머지 11가구에 한 20여 분 정도는 이제 그 이세들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분들은 지금 그 옮기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 출발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나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자기들도 충분히 동의도 했어. 또 그분들이 연세도 이제 많고 하니까 좀 더 안락한 그런 어떤 그 지역에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에서 적극 동의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서도 그 냄새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가 안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학교 저기 주변에 그 학교도 있고 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 첫 번째 제일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이니까 굉장히들 뭐 좋아하시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 민원도 해결이 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셈이죠.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 내에는 어떤 기관이 설치됩니까, 지금? 예, 법조타운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 검찰청이 이제 이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정시설 이제 구치소입니다. 구치소가 들어오게 돼 있고 지금 그 우리 중원탑 사거리 쪽에 내려오면은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보호관찰소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장례적으로는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중앙정부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그것이 들어주고 나면은 그 외에 변호사 사무실, 뭐 법무사 사무실 이런 여타 민간 시설들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주위에 땅값이나 이런 뭐 토지값이 상승되는 걸로 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당연히 지금 이제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고 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가 상승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지리 지역은 새로운 개발의 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주민들의 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법조타운이라고 하면 보통 법원, 검찰청 등 같은 기관만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법원, 검찰청 이전은 찬성하지만 구치소 설치는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법원, 검찰청 이전만 추진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법원, 검찰청은 단독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아직도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치소 유치를 하니까 거기 연계해서 법원, 검찰청도 같이 타원해서 진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땡겨져 가지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유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또 그런 법무부 계획이 교정시설 법원 검찰청을 타원화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세를 가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은 실제적인 진행이 어렵고 현재는 단독으로 하게 되면 법원 검찰청 이전 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교정시설은 거창군에 설치될 계획이 없었는데 거창군에서 유치한 겁니까? 그것이 아닌데 거의 이제 우리 국민들로 오해를 사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수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계획에 전국에 법원 검찰청이 있는 도시는 다 교정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거창구는 2015년 이후에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한간에는 그 법조타운을 유치할 때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얼토당토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유치 설치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서명을 받고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할 때 그 당시에도 분명하게 이거 결의 서명도 받고 할 때 낸 자료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당시에 그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법조타운에 대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여기 제목도 보면은 교정시설 및 거창 법조타운 추진 배경 설명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당시 그거 낼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냈을 때 그 당시에 요 자료입니다. 날짜가 2011년 한 2월쯤 될 거예요. 그때 2월 3월 초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통영구치소 뭐 같은 이런 식이 되고 또 뭐 포항교도소라든지 밀양구치소 같은 이런 식으로 연기된다는 말을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교정시설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알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당시 보면은 뭐 우리 그 창군에 보면은 각 이장도 있고 또 뭐 군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도 다 동의를 하셨지요? 예, 뭐 군의원님들 다 동의했고 우리 군의회도 13번 정도 또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또 언론 보도도 했는데 그중에 도의원님들도 이번에 그 육사 지방선거에 같이 출마하셨던 모 후보님도 같이 서명 운동을 같이 하고 다 했습니다. 같이 사인도 다 하셨고. 예. 그 당시 도의원도 같이 두 분 다 서명을 하셨지요? 예, 제가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명했다고 우리 직원들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육사 지방선거 때 뭐 서명했단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이 선거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되게 말씀하시고 서명운동을 하신 분이 뭐 반대를 합니다. 언론에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법조타운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됩니까? 법조타운은 전체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한 1,725억 정도 진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막 1,400억 이상 연계되고 이제 진입 도로 뭐 보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군비 가지고 그래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법조타운 사업은 지금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 5개년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교정시설은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그 법원 검찰 시설은 지금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좀 진행을 해서 내년까지 이제 설계를 끝이 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도 지금 내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그 옆에 교정시설 구치소 바로 옆에 성산마을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도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주단지 옮기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부 보상비가 나갔는 걸로 있는데 어느 정도 몇 프로 나갔습니까 지금? 그 부지는 거의 한 80% 이상 한필 친가 말고는 보상이 다 되었고 설계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8월부터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거기에 집을 먼저 지어야 또 그분들이 이주를 하고 또 나머지 철거를 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올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주 사업부터 먼저 해야만이 예. 전체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이 사업은 절대 안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우리 지역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땡겨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구창군으로 보상비 200억 정도, 나머지 설계 뭐 도시계 관련 시설 해당되는 절차는 다 끝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8월 달부터 보상도 진행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조성되는 어떤 설계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럼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성된 겁니까? 방법이? 그래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합천군에서 이런 교정시설 우리 법원 검찰 짓는 자리 있다는 계획이 알고 유치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민들도 들으시고
또 저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몇 개 단체에서 팽통이라든지 뭐 소방대 또 새마을 이렇게 관련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제체 모임을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행정 통합해서 어느 지역이 함양 거창 합천을 저희들은 연결을 시켜서 거창이 구심점이 돼야 된다 이런 유치하고 있는데 교정시설이 가게 되면은 우리 거창을 만약에 그런 뭐 행정타원에 뺏기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빨리 이것을 그렇게 해서 유치원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한 관련되는 단체 전체 또 이런 추진 그 위원회를 구성할 테니까 참여해 달라는 또 요청도 하고 거기서 그 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서 서명 운동을 받고 서명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2011년 3월경에 법무부에 가서 이런 어떤 저희들의 의지를 전달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죠. 저희들도 다 그 시민단체 이런 데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을 뿐이지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협조청을 다 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누가 뭐 크게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말은 들을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거리 나서 이렇게 교정시설입니다. 통영구치소나 밀양구치소 같은 이런 사례도 있고 하면서 배경 설명이나 설명을 쭉 다 했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그 해당되는 그 학교에서도 다 서명을 받으시고 동참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 우리가 그 냄새 문제 그 힘든 사항이고 그렇게 또 연계되는 사항이 또 그것이 지역에 어떤 문제를 준다 이런 생각을 그때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지금 3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까지. 그 당시 그 가까운 데는 거창 그 대성고등학교, 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또 뭐 그 뭡니까 거창여고, 예. 중학교, 거고 이런 데 다 그 동의했지요. 예, 주변에 뭐 학교 관련사에 그 가까운 학교들 전부 다 거의 다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설명을 다 하고 해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걸 추진할 때 보면은 거기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행정 그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불안 문제라든지 지역 문제 해결한다는 민원 문제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부 다 동의를 했었고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 지역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 지역이 그 주거 지역인데 개발 낙후 지역이거든요. 그 낙후 지역 개발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행정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네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렇다는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뭐 특별히 그 구치소가 들어오고 교정시설 들어온 데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누구가 뭐 특별한 뭐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 하고 뭐 미리 그런 정보를 뭐 흘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뭐 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뭐 그런 문제로 지금 말썽 나는 건 전혀 없지요. 네, 그런 소리 제가 못 들었습니다. 없는 저도 걸 알고 뭐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지만은 뭐 그 특별히 누가 뭐 땅을 미리 매입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나는 말이 거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그건 뭐 그 중에 그렇 다행입니다. 예. 지난 그 6.4 지방선거 때 일부 후보자 측에서 교정시설을 교도소라고 말하며 다녔습니다.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구치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교정시설 하면은 구치소 하면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 계획이 이제 시설 결정 이름은 오픈할 당시에 하는데 그 저희들은 교정시설을 하면서도 법무부도 물 밑으로는 계속적으로 밀양이나 통영이 경남에서 구치소 서기 때문에 구치소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실무적인 협의는 이렇게 아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걸 교도소로 지역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6월 달에 저희들이 법무부로부터 공식 명칭을 거창구치소라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거창구치소 이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혐오스러워 하니까 우리가 그 거창 지구 교육 훈련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을 또 차기 이후에 그런 협의를 하자고 지금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딘가 보니까 한 군데 뭐 직업 교육 훈련원이 어디 돼 있는데 각 전국에 한 군데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아래 그 저희들이 정책 토크 콘서트 할 때 법무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교도소나 구치소가 있는데 거기가 쉬고 예. 또 뭐 한 몇 군데는 뭐 군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거 인구가 유입되고 또 시로 발전하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에 보면은 살펴보면은 거의 시지역입니다. 예.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군인데 예. 이게 또 그 교도소나 구치소가 들어온 이후에 보면은 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시가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거창도 지금 앞으로 통합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그 구치소가 있음으로써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매우 저는 유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했는데 전국에 지금 교정시설 구치소하고 이 교도소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그 당시 아래 그 정치 토크 콘서트에서 그 법무부 사무관 이야기가 51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군 단위에 이제 7개가 있고 이제 나머지 다 44개가 시 단위에 있는데 그것이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이 다 인구 증가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많다. 저희들도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교정시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 증가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효과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타 지역이 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치소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구치소 안에도 뭐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자리가 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종사하시는 정규직 외에는 우리도 뭐 군청에도 지금 뭐 100여 명 가까운 일반 어떤 일할 수 있는 외에 이제 정규직 외 직원이 있듯이 거기도 자기들이 한 직원들 오는 거 외에 여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 다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뭐 식당 운영부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들이 주변 관리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거기서 종사는 보조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지금 거창구치소에는 그분들을 이용한 그 공장을 그 여러 가지 관련할 수 있는 그 제조자들을 활용하는 그런 공장 유치 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지역 일자리에 연계할 수 있는 그 지역 경제 협약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식자재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지 뭐 채소, 예, 우리 고기 이런 문제도 거의 거창에서 다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100% 우리 농산물 100% 100% 우리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 다 해놓은 사항이고 100% 거창에서 다 들어가고 예. 농산물, 쌀 뭐 예. 모든 것이요. 예. 거창 걸로 다 한다. 예. 그리고 그 또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우리 거창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 일할 수 있죠. 예, 일을 할 수 있는 거 정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다 지역에서 다 일을 해야 되죠. 인구도 뭐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하고 지금 또 그 종사하시는 교도관들은 제가 듣고 있기로 45세까지인가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족은 자동차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젊은 분들이니까 지역의 그 인구 유입 효과가 클 것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방 행정 내부적으로 교부세가 또 인구 따라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자동 세수 정도도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한 2동 정도 짓는다 그러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지금 그 부지 안에 관리 사택을 그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이 거기서 애가 거기서 학교 다니고 제가 그 아래 그 법무부 관련 사무관님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간사에서 그 큰 애가 사법고시 되고 다 했다고 하면서 아무 관계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또 그 지난 선거 때 일부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전면 백지화 또는 무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홍기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땡겨서 하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무효화 백지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다 이게 51개 전국 지방정부에 다 교정시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특히 여기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은 지금 수원구치소 같은 경우도 다 시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 인근에 다 아파트, 뭐다는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동구치소, 교도 가면 이 다 시가지 안에 구치소가 있고 주변에 바로 밀집해가지고 다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통영구치소 마찬가지. 그 시가지 안에 옆에 주변에 다 있고 뭐 1km 안에 시청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걱정해가지고 우리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른 지역이 다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또 법무부 자료나 모든 걸 판단하고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본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법조탐 면적 중 전체 80%가 구치소라고 하던데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좀 오해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계획되어 있는 법조타운 전체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이제 법조타운 계획인데 요 전체 면적이 이제 한 2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옛날 단위로 치면 6만 평 정도가 요 법조타운 전체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4만 8천 평이 지금 요 교정시설 구치소 면적이고 법원 검찰청이 10,000평 정도 쓰고 보호관찰소가 앞으로 출입구 관리 사무실 한 2,000평 정도 쓸 겁니다. 그런데 이 4만 8천 평 중에 순수하게 요 구치소 안에 그 시설 면적은 6,800평.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따지면은 전체 면적 따지면 요는 10%고 10% 정도 되고 요 법 교정시설 안에 면적 따지면 13%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간사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농구장, 테니스장, 공원 관련 이런 시설들로 해가지고 구성되는 부지 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2%란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 부지 땅 면적이지 시설적인 면적은 요 정도 150m 정도 150m 정도의 규모로 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전국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어느 주간지 보니까 전국 최대 규모가 하는데 그거는 완전 오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부지 그 면적 전체의 개념이지 그 사항은 시설 면적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설명하신데 그 안에 교정시설 그 어떤 구치소 안에 말고는 민간인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예, 그 주변에 지금 그게 테니스장, 농구장 그 간사 있고 그 주변 거는 전부 일반인들하고 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같이 만들기 때문에 시설도 뭐 연구소 같이 그렇게 한다고 아래 그 우리 또 정책 토크 콘서트 할 때도 그 상세히 설명해 드렸지만도 그 주변은 공원화식이고 외부에서는 또 안 보게 나무도 다 심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어딥니까? 법조타운하고 그 교정 어디면 구치소하고 그 35m 지하로 그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울로 안 다니고 수감자들이 알로 재판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법원 검찰청 부지가 이제 높은 지역에 성산마을 있는 쪽에 있는데 이래 자리가 낮습니다. 산 뒤쪽이니까 남쪽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 경찰서에서 대형 관방서에서 법원 검찰청 다니면 차량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들이 미기울수든 기울수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여기에서 바로 이 교정시설까지 지하 타운화식에서 바로 이래 지나다니게끔 해서 일부 이런 재수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아예 외부적으로 다니는 이런 상황이 없다.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 법원검찰청에 이동하는 그런 어떤 도주 우려나 연계되는 그런 사항들이 더 없이 안전해졌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우리 거창경찰서나 합천에 함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경찰 그 기동자 차를 타고 그 구치소로 가면은 그 이후에는 전혀 밖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서 그 안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적으로 이래 나오면서 다니는 그런 차량들은 볼 일이 없을 거다는 이야기. 결국 출소할 때까지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보다도 더 뭐 안전하다고 안전하죠. 예. 그렇죠. 예. 지난 7월 23일 저녁 토크 콘서트 때 보니까 국민들은 법조타운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선 구치소가 주택지, 학교와 너무 가까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치안 강화 방안은 세워두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에 있는 성동구치소 이런 게 전부 도심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인근에 붙었습니다. 건물 대백에. 그리고 수원구치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외비 시가지 안에 다 있는 상황인 겁니다. 500m 건녕 안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상가나 마트나 이런 시설들이 주거지역이 다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은 500m 안에 범위 안에는 지금 아파트나 학교가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 이후의 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다시피 이 위치가 우리가 근본적인 이것을 성산마을의 위치를 잡아야 될 그런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거로 인해서도 더 이제 불안해하신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지금 대형구치소도 경찰서 대형구치소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치안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고 또 그 법조타운 관련해서 교정시설에 달리는 그런 시설들 모두가 모든 최첨단 시설로 강화를 다 합니다. 지금 막루에서 뭐 보초소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법무부 그 정책 콘서트 왔을 때 설명하는 그분도 모든 CCTV와 통화 관제실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주변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우려 사항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법무부에도 기초 처음부터 조사할 때 이런 어떤 그 교정시설 구치소 관련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사고나 무슨 있은 사람이 있었냐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그런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 들어보면은 그 현재 그 우리 교도소나 구치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밖에 노출돼가 보이고 그런 일도 거의 없겠네요. 전부 CCTV로 다 지킨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안에서는 다 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자기들은 외부 활동할 때나 뭐 공장에 이제 일하러 나온다거나 이럴 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안 보이게 조치를 한다 하니까 뭐 그런 상황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일부 국민들은 구치소 설치로 집값 하락 등 재산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괜찮은 겁니까? 제가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걱정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법무부에다 이런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로부터 범위 해신이 온 사항이 교정 설치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법무부로부터 저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상이 없다. 그렇고 또 저희들이 또 오히려 그 가질이나 이런 데는 이제 도로가 새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금 구치소가 생기는 쪽으로 거창 우리 어느 쪽에서 어디까지가 35m 도로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아주 궁금해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저 북부 우회도로 성격으로 동산마을에서부터 지금 동산마을에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거창 단위 조합에서 지금 하는 그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그걸 직선으로 해가지고 가지리를 지나서 그 성산마을까지 직선으로 그 도로가 개설해서 상교 다리 밑에까지 연결될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새로운 이제 축이 형성이 되는 상황들이고 그 앞으로 현대아파트 연계되는 외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길 쪽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이 또 조성을 별도로 또 압독 진입도로 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도로 나는 데가 거창여고나 거창고등학교 그 뒤쪽이지요. 그렇죠. 한참 뒤에죠. 한참 뒤로 들어. 예. 학교하고 뭐 일단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이상이 없네요. 그거는 관계없고 지금 일반 도로 다니는데 주변에 학교 지금도 도로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35m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뭐 지금 뭐 부동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히려 도로가 나면은 그 토지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 무슨 뭐 개발할 수 있는 축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집가는 상승될 것이고 또 그것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차이 나겠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또 개발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창구치소에 수용되는 그 미결수와 그 또 기결수는 각각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전체 우리 법무부 계획에 들어보니까 한 400여 명이 이제 그 재수자들이 들어올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비율이 한 30%는 미결수, 그 70%는 기결수가 돼야 구치소 운영이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기결수가 있어야 그 뭐 다 여타 그 관련되는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미결수한테는 제가 확진되는 그런 일을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창거든 한 400명 되면은 100에서 150명 정도는 미결수 형성들을 걷고 250명 정도가 기결수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데 항상 풀티로 찾아오고 그러지는 않는다 하니까 그런 분들은 또 저희들이 또 이제 재수사들도 지금 영월군이 지금 그 법무부에서 특성화하는 자체 그 교도소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는 그 모범수, 1등급 모범수라든지 또 경제사범, 또 생활사범, 교통사고난 이런 분들만 들어와서 앞으로 관리할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치소 출소자가 거창에 정착을 하면 주민들은 범죄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처 방법은 있습니까? 그 아래 그 정책 그 토크 콘서트 때 그 법무부 담당 사무관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도 보통 저는 이제 형기가 끝이 나면은 12시 기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또 밤에 나가가지고 무슨 문제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통례적인 사례를 보면 12시 끝이 나면은 그때 나가가지고 다른 교통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새벽에 나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소자로 인해 가지고 없고 특히 출소자의 심리가 거기 나가자마자 다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그 지역에는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51개 전국에 교정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상황은 없고 심리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이 법무부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 하니까 그런 상황은 우리가 지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그 구치소에 약 400명 정도 그 소금한다고 하는데 주로 뭐 어떤 뭐 경제사범이 주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무부하고 이제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도 지금 그 영월 교도소가 지금 그 자체 특성화 교도소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전국에. 거기에는 주로 이제 입소하시는 분들이 그 경제사범 그리고 또 그 생활사범 이런 그런 어떤 그 재질이 가볍고 또 경량급인 그런 분들을 주로 모셔가지고 그것을 개방 형식으로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킨다는 그런 게임입니다. 생활활동이 좀 활발하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남부는 우리 거창구치소에다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사범들이 와 계시고 하면은 또 연계되는 분들도 또 많은 또 면회도 오고 이런 건 교육을 하고가 너무 커가지고 그 법무부 얘기하면은 영월 군수께서는 그 법무부 와가지고 그런 영월 교도소를 하나 더 해주세요. 지역 경제 효과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청정 지역 그리고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쌓아온 거창에 구치소가 생기게 되면 그런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지역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지역 교육도시의 어떤 이 구치소의 어떤 영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많이 계시고 그걸 지금 제일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유치원이나 일반 그 유치원에 가담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은 더 컸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출발할 때 그 행정 통합으로 인하는 그런 어떤 불안한 문제, 지역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교육도시 거창에 뭐 교정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의 이미지를 흐트러는 그런 문제는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전에 그걸 하기 전에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해보고 또 들어도 보고 또 법무부가 자료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이미지 줄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한해 한해 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문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조타운으로 인해서 또 교정시설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교육도시에 대한 이미지나 또 어떤 그런 상황에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교육도시에서 이런 교정시설이 이 거창 구치소에서 교화된 사람들이 교정을 잘 받아가지고 더 지역사회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도시 이미지도 거꾸로 생각하면은 더 나은 어떤 개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언젠가는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를 자원화시키고 자산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 이런 교도소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군 행정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든 이런저런 설득을 해가면서 좀 그래 하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또 선거 때 이런 어떤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또 갈등을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래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계속 설명이 필요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잘 되도록 그래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 때 이거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거 공약 사업이죠. 예, 제가 공약 사업을 했습니다. 공약 사업이고 그때 우리 거창 군민에게 현재 이용기 군수님은 심판을 이거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공약을 전체 60건 이상 공약을 했고 이상도 공약을 넣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투표로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고정시설 구치소 부지는 지금 보상 감정 거의 다 됐고 보상 공모도 좀 해놓은 상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산마을에 이주를 먼저 시키기 때문에 이주단지 지역도 보상 마무리되면서 곧 조성을 시키고 주민들을 또 입주를 할 수 있는 집을 짓게끔 그래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연말 또 늦은 지역은 또 내년까지라도 보상을 다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한 이때쯤부터는 법원 검찰이나 교정시설이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현재 거창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금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조타운 이야기를 제외하고 재선에 성공한 거창 군수로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6대 민선 자치가 이제 출범한 지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사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금 지방자치 시장 군수가 선출해서 한 지가 20년이 지나면서 하드웨어적인 사항들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온 상이라 보면은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앞장을 서고 기본의 바로 서고 공동체가 형성돼서 그것이 완성이 될 때 선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완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 6기에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하도를 주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 서는 거창,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거창을 만들어서 우리 거창을 대한민국의 톱10의 자치단체를 만들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협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거창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우리 거창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을 달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조타운 조성 특히 거창구치소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조타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끝까지 관심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